좋아요, 구독. 네, 대표님 먼저 시간 외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탑5랑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자꾸 지속적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 기존에는 중국발 모멘텀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 호재가 따라주면서 이 화장품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이 실적 관련 기대에 모멘텀 좀 많이 받쳐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제 화장품이죠. 누가 봐도 이 우리나라 화장품이다 해가지고 이름부터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나 이제 후실적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다가 월봉상 보면은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 이제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반등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런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또 과거부터 지금 보다시피 7,500에서 8,000원짜리가 전체적인 저항 구간대였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저항 구간대를 윗골이 달면서 물량 소화라고 하죠. 매물 소화. 그래서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반등하고, 매물을 소화해주고 눌렸다 다시 반등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는 한국 화장품이 매물 소화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반등 보여줄 수 있겠다라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화장품과 뭐 똑같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원래 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도 움직임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도 뭐 월봉이라든지 일봉, 주봉상 이런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상 뭐 한국 화장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대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차트적으로 뭐 똑같이 움직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일단 3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반등 흐름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코리아나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뭐 움직였던 종목들을 화장품인가 동시에 뭐 이름에서부터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이 대한민국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는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 월봉, 일봉상 봤을 때 사실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과 비교해서는 뭐 하방 추세 때 뭐 이런 하락, 이 바닥, 그러니까 바닥주 더 바닥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앞서 말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는 이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반등, 월봉상 봤을 때 3,000원대를 지켜주면서 기술적인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에서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아까 한국 화장품에서 얘기했던 이 윗꼬리를 달아준다. 이게 지금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 첫 급등이 나왔던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매일같이 윗꼬리 달고 눌렸다가 윗꼬리 달고 눌렸다가 윗꼬리 달고 눌렸다가 이거를 지금 한 2개월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사실상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런 종목들, 이 기술적인 반등에서의 매물 소화를, 물량 소화를 매일같이 꾸준히 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또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 코리아나를 조금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또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화장품이 아닌 개별적인 모멘텀의 이슈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는데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이 개별적인 모멘텀을 움직였던 종목 네 번째가 이제 민테크입니다. 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이제 국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이제 배터리 진단 시장에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독보적인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시장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해당 분야에서는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최근에 또 이슈가 붙어졌던 게 인공지능을 융합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사업을 진단한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냥 AI가 엮이면 다 날아가잖아요. AI 의료라든지 AI 뭐 신약이라든지 그냥 뭐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도 AI가 엮이면서 민테크라는 종목 시간에 또 움직임 보여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가 일봉상 흐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이 진짜 하락도 굉장히 깊게 가겠지만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도 굉장히 크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흐름을 탔을 때는 오히려 내가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 하면은 강한 상방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민테크 같은 경우도 10,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강한 상방 얼마든지 우리가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좀 공략해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은 또 이제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그레델과 수수료 계약 소속에서 승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수료를 내놔라 그래서 안 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속이 있는데 어쨌든지 그레데일에 이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에세스바이오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상 흐름 봤을 때도 아까 이 코리아나랑 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술적인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큰 상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저는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엑세스바이오를 제일 눈여겨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소송 관련되어 있던 기업들은 뭐든 다 그냥 안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끝났죠. 그럼 악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방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기술적인 반등 하방 추세가 끝난 자리에서 이런 이 과거 열린 권까지 봤을 때는 5배, 6배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시장 상방으로 유효했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 편하게 눈여겨보시는 게 전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 급등주로 엑세스바이오 외에 5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엑세스바이오를 그중에서도 또 꼽은 종목인데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또 큰 상방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외에서 이제 또 다음에 시간 외 급락주 탑5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의 급락주 탑5 종목은 어떤 걸로 꼽으셨나요? 시간에 급락한 탑5 종목들은 다 이제 엄청난 이슈가 사실상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보통 뉴스가 나오고 하락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급락주들은 이제 다 뉴스가 나온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차트상 저항 구간대 이제 맞물리니까 저항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고점 리스크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죠.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차트상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과거에 이제 과거에 이제 3월 달에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12,000원 정도죠. 그래서 과거의 고점대에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다가 무너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를 하지 못함에 따른 이런 이 하락 리스크를 피하고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에로티 백큐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에로티 백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지금 이 고점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최저 989원짜리가 35,000원까지 치고 갔던 구간대,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고요. 최근에 이제 35,000원까지 치고 가다가 눌리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다시피 한 25,000원 정도죠. 25,000원대를 다시 저항대로 만들어 놓고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점에서의 이 하락 리스크, 차트상 저항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JEMT입니다. JEMT. 이 JEMT 같은 경우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월달 직전 고점이 한 7,000원 정도죠. 그래서 지금 6,5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3월로 보면은 뭐 직전 고점이긴 하지만 과거 2017년도 고점으로 봐도 지금 한 6,500원 정도대를 강한 저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저항이 또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JMT 같은 경우도 이런 저항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하락 여파, 이 손절매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아진산업.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적 하락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주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지금 바닥을 잡는 구간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마 장 시작하고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느라는 종목이에요. 본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환 청구권 행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전환 청구권 행사 들어오는데 이제 청구 가액이 1,950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가 고점이 4,500원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2배, 3배 이 사이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전환 청구 행사하자마자 이것이 뭐가 된다? 바로 그냥 매도 물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저는 시노팩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전체적으로 조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시노팩스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1,000원대 있던 종목이 13,000원까지 단기간에 13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하락했을 때는 고점 리스크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시노팩스를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